보호종류아동 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립. 보통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 자립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보육원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는 나이가 곧 자립의 기준이 됩니다. 만 18살만 되면 이제 다 컸으니까 자립하라고 하지요. 한참 뒤처진 출발선, 또 사회의 편견 속에 보호종류 아동의 밥벌이는 고단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스펙이 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사례를 통해 이들의 진짜 자립을 도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육원에서 갓 나온 만 18 친구들을 받아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꿈을 찾아 나갈 때 이들은 일이 고되기로 손꼽히는 택배 상하차장과 콜센터 등으로 향합니다. 부럽지만 현실을 알아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고 그냥 넘기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좀 쉬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미 한 마리 안 보인다고. 그래도 아등바등 버텨봅니다. 여기서 한 번 삐끗하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손거리로 막 인터넷 방송에서 막 독방했다가 미친 얘기 있고 엄청 많아요. 푸릇푸릇한 식물로 둘러싸인 이 사무실에도 잘못된 길로 빠질 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 대표입니다. 평생을 보육원에서 살다가 18의 빈손으로 세상에 나온 뒤 꽤 오래 거리를 헤맸습니다. 퇴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노숙 생활을 하고 정말 정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기도 하고 했었는데 홀로 서기가 혹독했던 만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의 자립을 돕겠다는 꿈은 커져만 갔습니다. 돈만 주는 그런 지원 제도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보호종류 아동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3년 전 직접 회사를 세웠습니다. 보호종류 아동에게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름도 형제를 지킨다는 뜻에서 브라더스 키퍼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스펙이 됩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우대사항으로 둬야겠다. 그러면 밝히지 않고서 않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맞죠? 실제 직원 9명 중 6명이 보육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부모님이 이제 집을 나가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제가 5살 때 입소를 해서 저는 6살부터였는데 이들에게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만이 아닙니다.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보육원에서 하지 못한 홀로 설 준비를 도와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든든한 이런 지원군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누구를 만나든 조심스럽고 좀 경계하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내 백이 생겼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 다행히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했는데 만약에 내가 브라더스 키퍼도 못 만나고 혼자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영국은 보호종류 아동의 구직 포기 비율이 또래보다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자 정부가 50개 넘는 기업 등과 약정을 맺었습니다. 10년간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도 보호종류 아동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되기를 김 대표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소 후 5년까지만 사회적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이지만 이를 만 34세로 늘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만 바뀌면 친구들이 사회적 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였습니다.